의리의 사나이, 의리. 배우 김보성이 아니라 전 검찰총장 윤석열. 트레이드마크가 검찰총장 이전에는 윤석열, 성렬이 형, 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리라는 것이 정치를 할 때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부분에 이제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 방송 직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여기에 의뢰해서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 말고 윤석열 딱 한 사람만 갖고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의 대권 후보로 나오면 찍겠습니까? 했더니 열에 네다섯 명, 그러니까 100명에 45명에서 46명 정도가 국민의힘으로 나와도 내가 윤석열 후보 찍겠다. 두 번째,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3세력,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군소정당으로 있는 다른 어떤 정당 소속으로 나와도 찍겠느냐? 그랬더니 역시 45명 정도가 100에 45명 정도가 그래도 찍겠다. 나는 윤석열이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사람을 보고 그에게 표를 주겠다 하는 것이 100에 45명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세계일보와 어제 단독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LH 사태에 대해서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LH 사태가 더 무릎을 꺾이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선일보하고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공적 정보를 도둑질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뭐다? 망국의 범죄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특정 지역의 투기 세력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광명, 시흥 여기에 땅을 사서 거기서 투기를 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 서귀포에 사는 사람들, 부산에 사는 사람들, 목포에 사는 사람들, 대전에 사는 사람들, 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전국에 사는 사람들 가슴에 돌망치를 때리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범죄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어제 나왔군요.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 나와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나와 있군요.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29, 이재명 24.6, 이낙연 13.9, 홍준표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여론조사가 아니라 벌써 윤석열 총장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지금 한 3개, 4개쯤 되는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뭐다? 그렇습니다. 수직 상승, 뚜렷한 추세, 이낙연의 1위 확고무동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선 2위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 네,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현직 검찰총장일 때 여러 매체에서 윤석열 총장을 수십 년 전부터 알아왔던, 윤석열 총장이 학생이었을 때, 고시원 고시준비생이었을 때, 초년검사였을 때 그때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을 꾸준히 인터뷰를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사람 됨됨이는 이랬어. 이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 좋아하고, 저 같은 분이 모양이죠. 토론 좋아하고 뭐 공부할 것이 이렇게 있어도 후배가 와서
성렬이 형, 이 문제 토론 한번 해봅시다. 나라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공부한 거 잠시 옆에 놔두고 밤샘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이제 이게 윤석열의 캐릭터라는 거지요. 정이 많다. 민주당하고 집권 세력들은 윤 총장을 법조 카르텔이다. 그 정점에 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하지만 실상은 뭐 직무에 충실한 강골 검사다. 강골, 뼈 있는 검사, 대나무 같은 검사, 소탈하다. 배가 좀 나왔죠. 이 저고리 앞단추 채울 줄 모르고 항상 토로헤치고 어디론가 성금성금 걸어가는 하마처럼 등치 큰 사나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이 근무하는 저 아랫사람들 8급 수사관, 네. 검찰총장이 되면은요 대검에 있는 뭐 그 거의 차관급 부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밥 먹기도 바쁘고 그 사람들 이름 외우기도 바쁘고 그 사람들 개인 사정 살피기도 바쁠 겁니다. 그런데 윤석이라는 사람은요 8급 수사관, 심지어 그 빌딩 청소하는 아줌마. 이중 인격자 같다고요? 위선자라고요? 우리 금세합니다. 사람 접해보면요. 아, 위선 떨고 있어. 어느 날 청소부 아줌마 이름 좀 알아와 해서 노트에 적어놓은 다음에 기자가 왔을 때 청소부 아줌마 누구누구씨 이름 불러줘가지고 친한 척한다.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 챙긴다. 청소하시는 그 환경 미화 담당하시는 빌딩의 그 아주머니한테도 무슨 여사님 하면서 챙긴다는 거지요. 사람이 이 진국 스타일로 챙기느냐 아니냐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금방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걱정들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스타일이 이렇게 주변을 챙기고 청소하시는 아줌마한테 여사님이라고 해서 챙기고 그분 가족들도 소상하게 알고 이런 스타일이 후배들이 찾아오면 자기 공부 제쳐놓고 밤샘 토론을 한 이런 의리 이런 게 정치할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이 순간 12,000명이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현재는 제3지대를 많이 고려하고 있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기에는 곤란한 거 아니냐. 측근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방송 이런 쪽에 대면을 해야 되니까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인을 물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로 아주 유명한 인터뷰 코너를 최보식의 인터뷰라고 그 인터뷰 코너를 진행했던 최보식 선임 기자가 조선일보를 은퇴해서 따로 별도의 매체를 하나 꾸렸습니다. 그 매체가 최보식의 언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최보식의 언론인데요. 그 최보식의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의 멘토 역할을 하는 일주일이면 몇 번이고 통화도 하고 대면도 하는 이제 그런 분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여기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윤 총장 대선에 나오나? 대답: 나온다. 질문: 박근혜, 이명박 구속 등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그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우파 진영 안에서도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답: 그건 문제가 안 될 걸로 본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공부를 했다. 희생을 묻고 새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그 희생에 묻히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윤 총장밖에 없다. 윤 총장밖에 없다. 그러자
이제 최보식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권 후보로서 그렇다는 것인가? 그러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야 통틀어 그렇다. 이 나라가 2013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로 넘어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기 역할을 못해 내려왔다. 그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지도자 교육을 못 받아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왜 윤석열이 적적이라고 보는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세력과 조직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국민이 이해되게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못한다. 나라를 이끌려면 대안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걸 공부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